우리 농민이 정성껏 기른 고품질 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믿을 수 있는 농협 가공식품은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즐기는 농협 가공식품은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고품질의 국산 농산물을 주 원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설비를 갖춘 전국 농협 농식품 가공사업소에서 지역적 특색을 담아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자연의 맛, 농협 가공식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신종플루부터 코로나19까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오면서 전 세계인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축산물에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신기술이죠. 그린 백신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린 백신이란요, 이 학원 유전자를 삽입한 식물에서 생산하는 백신으로 식물 백신이라고 불립니다. 항원 단백질만 분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바이러스 전파가 없으면서 효과는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장점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린 백신 연구가 계속되었고 우리 정부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그린 백신을 농업 분야 유망 신기술로 꼽으면서 육성해 왔는데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돼지열병 그린 백신이 그 대표적인 연구 성과입니다. 현재 인허가 과정을 거치고 시장 진입을 앞둔 이 백신은요, 기존 돼지열병 치료에 사용되던 생백신의 부작용인 유산과 사산 및 식욕 저하 등이 없는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 백신을 사용하면서도 부작용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농가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에 또 이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람과 자연을 모두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양배추와 만감류 그리고 파프리카입니다. 네, 벌써 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가락동 농산물 시장 어떤 분위기인지 이경화 팜캐스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오늘 가락동에 하루 종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평소와는 다르게 경매 분위기 역시도 조금은 차분한 모습인데요. 사실 금요일은요, 이 주말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말에 경매하지 않는 부분까지 오늘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사실 어제보다도 현재 좀 부족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이 가락동의 경매 분위기,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잠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양정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니, 방금 또 마스크를 왜 또 저기다 슉 버리고 왔어요? 지금 쓰고 있어야 되는데 좀 이제 인터뷰할 때 좀 편하게 네. 잠깐이니까 여기는 그래도 조금 안전지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벗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도 쓰지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아, 네. 아니, 요즘 사실 뭐 타인을 위한 것도 그렇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이런 개인 위생 관리는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 가락동에 딱 들어오면은요, 사람들이 눈밖에 안 보여요. 다 마스크만 지금 쓰고 계셔서. 네네네. 자, 경매사님, 전반적으로 오늘 어제보다도 좀 양들이 부족해요. 우리 반입량들이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요. 시세 역시도 양극화 현상이 좀 뚜렷하거든요. 네, 오늘 전반적인 이 가락동의 분위기 좀 짚어주세요. 물량이 이제 오늘이 이제 주말 그 장이 돼서 좀 물량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세도 지금 많이 하락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산지에서 출하를 조금 뒤로 미루면서 오늘 그래서 물량들도 많이 감소하고, 오늘만이 아니고 이번 주 내 지금 계속 이렇게 물량도 감소하고 소비 역시나 또 평년에 한 뭐 3분의 1 이상 그 감소하는 그런 좀 정체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린 게 양파와 이제 당근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그 전에 감자인데 뭐 감자, 고구마, 뭐 양파, 작년에 시세 너무 안 좋았던 양파 네네네. 역시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물들은 지금 소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매 자체도 좀 힘든다, 뭐 힘든 상황이다라고 좀 저희가 전해 들었거든요. 네. 이렇게 뚜렷하게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경매사님? 예, 제가 판단하기로 이제 두 가지인데, 그렇게 이제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품목들,
어제 그렇게 했던 양파나 당근 이런 품목들은 그 중국에서 이제 수입에 의존해서 하고 국산이 지금 좀 모자라다 보니까 물량이 감소해서 그 시세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우리 소비자들이 그 이제 외부로 이제 나가고 그런 거를 이제 좀 자제하고 가정에서 소비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 이렇게 식생활 이제 변화가 이제 오다 보니까 그런 품목의 변화 그리고 소비의 변화가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필수적인 채소들은 그래도 시세가 받쳐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채소들은 지금 시세가 뭐 하늘과 좀 땅 차이예요 지금. 네네네. 네. 자, 좀 빨리빨리 좀 좋은 상황으로 좀 풀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뭐 좋은 소식은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좀 힘든 부분들 가락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자, 속이 좀 편안한 채소 우리 경매사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양배추 소식 준비하셨죠? 네네. 네, 우리 경매사님과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집계되는 대로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경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경매 시황에 앞서서 배추와 무의 3월 가격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 3월 경락가부터 전망을 해주시죠. 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학교 개학 시기가 늦춰지면서 이 학교 식자재 납품 소비는 초순까지 감소할 걸로 보이는데요. 10kg 기준 상품이 8,500원 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3월 중순 정도부터는 학교 식자재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만큼 상황에 맞춰서 출하 물량을 좀 조절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의 3월 경락가 어떻게 지금 예상되고 있나요? 네,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데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출하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쉽게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kg 박스무 기준으로 상품 가격은 9,000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예년에 비해서 따뜻한 겨울 날씨와 잦은 비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은 요즘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가격 동향을 좀 잘 살피셔서 출하 전략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채소 품목 가격 동향 알려주시죠.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835톤, 과일과채 906톤, 일반 채소는 4,433톤 들어왔습니다. 총 6,175톤 반입이 됐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508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배추부터 보시죠. 285.3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209.4톤을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더 늘었습니다. 7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9,122원, 최고가 9,500원, 최저가는 8,8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9,122원이고요. 어제보다 시세는 하락 흐름을 나타냈죠. 83원 정도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남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9,600원, 평균가는 8,10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도 보겠습니다. 424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620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195.8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718원, 최고가 만원, 최저가는 8,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평균가가 8,089원이었는데 무 같은 경우는 오늘 평균가 더 올랐습니다. 등락과 비교해보면 629원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시죠. 392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43.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48.5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62원, 최고가 950원, 최저가는 810원이었고요. 오늘 862원, 어제는 968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106원 정도 오늘 평균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네, 산지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해남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았는데요. 가격도 같았습니다. 최고가 평균가 모두 1,150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 양배추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입 물량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지금 양배추 반입량을 좀 확인해 보면요. 199.2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은 165톤 정도 되고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34톤 정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8,619원,
9,999원, 최고가는 1,200원, 최저가는 7,900원에 거래가 됐고요. 오늘 8,619원인데 어제 시세가 9,18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561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네요. 네, 양배추 8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시면 지금 23일부터 24일 동안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4일 가격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12,600원을 기록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25일부터 26일까지가 좀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가격 1,2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양배추 시세 한 4,647원 정도가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 올해 가장 높았던 가격은 10,000원 이상까지도 나와진 상황으로 지난해와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이었고요. 오늘도 역시 간격이 좀 줄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시세가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계속해서 살펴보죠. 제주시가 최고가 11,8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무안군이 가장 높습니다. 7,71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적양배추도 보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14,701원, 최고가 16,500원, 최저가는 12,000원을 형성했습니다. 어제 15,941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는 하락 흐름 나타냈네요. 14,701원으로 어제보다 1,240원 더 떨어졌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2일이 18,000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24일 기점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일과 오늘,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이 같은 가격인데요. 2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요. 1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월 10일이 최근 한 달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13,252원이었고요. 바로 한 3일 동안 올랐었고 또 17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2월 17일 가격 18,978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런데 17일 기점으로 또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확인해 보시면 14,70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배추의 경락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까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앞서 전해드렸듯이요, 우리의 속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채소이죠. 위장이 좀 좋다고 해서 즙으로도 많이 챙겨 드시는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양배추 소식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종입니다. 네, 우리 송영종 경매사님. 송영종. 이응이 네, 쭈루룩 이응이 밑에 3개가 곧 그대로 다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양배추도 경매하시고 이름도 이응이 3개나 쪼르륵. 뭐 별 네, 상관은 네. 없는 것 같네요. 자, 아니, 근데 경매사님. 저는 이제 어제 사실 이 가락동에서 방송을 하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뭐 당근 시세 좋다, 양파 시세 좋다, 그 전에 뭐 감자도 잘 나간다 이래서 아유 그나마 다행이다 했는데 오늘 경매사님 만나면 제가 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네, 소비가 약한 이런 채소들 지금 뭐 시세도 좀 많이 약하다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양배추 분위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오늘 경매는 좀 어땠어요? 네, 코로나19 그 확산이 지속되면서 외부 활동들을 자제하고 이것이 바로 지금 소비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입 물량은 지금 많이 평소에 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는 했지만 소비량도 그만큼 감소가 돼서 그 시세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아유 우리 경매사님 그냥 경매 분위기만 조금만 좋아도 그냥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시는 분인데 지금 경매가 좀 원활하게 펼쳐지고 있지 않은 모습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인데 전반적으로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양배추 오늘 반입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평소 같으면 저희 매장에 한 45대 가량 이제 반입이 되는데 요즘은 한 25대 내외로 평소에 한 절반 수준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크게 감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5톤 트럭 기준이고요. 네. 45대 들어왔는데 오늘 한 절반 가까이밖에 안 들어왔어요. 네. 이렇게 지금 사실 뭐
소폭 감소도 아니고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은 건 가장 큰 원인이 앞서 짚어주셨듯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시세가 좀 하락하고 있어서 출하를 조금 미루는 우리 하주분들이 좀 그러다 보니까 양이 감소한 겁니다. 아유 지금 뭐 내놔봤자 판매도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안고 있다가 조금 풀리면 좀 괜찮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좀 양을 늘리자 해서 우리 지금 현지 사실 산지에서 지금 끌어안고 있는 양배추 양이 좀 더 많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지금 네. 산지 이 지금 나오는 양배추 생육기에 태풍 피해가 지금 3번이나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결주 물량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출하 대기량도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양도 많지 않은데 일단 산지에서 좀 또 안고 계시니까 지금 가락동에 들어오는 물량이 절반 가까이 지금 줄어든 상태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시세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양배추 경락가인데 경매사님. 양배추가 또 작년에 또 많이 안 좋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올해만큼은 좀 작년에 안 좋았던 부진했던 이런 채소들이 시세가 조금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얼마에 거래됐을까요? 지금은 상품이 10,000원대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한 14,000원대까지 갔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내려왔죠. 그래도 뭐 이게 나쁜 시세는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 좋은 시세인데 조금 요즘 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소비나 시세가 좀 변화되는 게 이제는 그동안은 구가 크고 중량감이 좋은 그런 양배추가 시세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래처에서 주문량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품 구가 좀 잘고 이러한 소가 형태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예전보다는 좀 올라가는 이러한 양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예전에 좀 특품,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좀 사랑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아무래도 좀 가정 소비가 더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가정에서 많이 찾는 중소가 위주의 구들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런 변화된 모습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세가요. 사실 지난해 양배추 시세는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한 10,000원 가까이 뭐 형성한 요 시세는 좋은 시세이거든요. 네네. 네, 지난해하고 살짝 좀 시세 차이를 좀 비교해 주세요. 네. 네, 작년 동기 이때는 출하 물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상품이 3,500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량이 물론 감소해서 그렇지만 한 10,000원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세는 좀 높은 편이지만 그래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물량이 반으로 줄어서 이 정도가 나오는 거라 가지고 결코 높은 시세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배추가 한 망에 3개가 들어가요. 무게가 한 8kg 기준이고 가락동에서 이제 경매하는 이 기준은 8kg 기준에 지금 현재 평균가가 오늘 7,000원 정도 거래가 됐고요. 네. 최고가가 11,000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지난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지난해 시세가 3,50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요. 예. 높지만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현저히 이제 양이 부족하게 들어오는 상황 때문에 시세가 올라간 부분이니까 이건 뭐 산지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정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이 돼야 됩니다, 사실. 네, 우리 좀 이겨내자고요. 좀 면역력도 키우고요. 좀 바깥 출입은 제가 한동안은 여러분들 운동하러 밖으로 나가서 일했는데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은요. 네. 예, 좀 집에서 우리네 채소 과일 좀 듬뿍듬뿍 섭취하시고요. 요즘요 양배추도 그렇고 좀 신품종들이 많이 나오면서 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경매사님 좀 작은 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 뭐죠? 꼬꼬마 양배추? 네. 중도민들이 좀 반응 어때요? 꼬꼬마 양배추가 지금 이제 일부 시범적으로 재배가 돼서 이제 유통은 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지금 연중 출하라든가 출하의 연속성 그리고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끔 대량 출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시장 출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소비자에 대한 선호도는 아직은 좀 미비하고요. 사실 이렇게 소구형 양배추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구가 큰 거보다는 이제 소구형을 찾는 이런 문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이 양배추 유통이 좀 살아날 걸로 전 봅니다. 네, 양배추 산지에 계신 분들이 오늘 말씀은 꼭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핵가족화 되고요. 네. 식구도 없기 때문에 좀 작은 것들의 사랑을 받고요. 이름도요 귀여워요. 제 네. 별명이 제가 꼬마거든요. 작아서. 예, 빨리 꼬꼬마 맛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염매사님 어때요? 요즘 이제 양배추 경매하실 때 요 시기에 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품질 부분이겠죠? 네. 그 품질이 지금 시세가 그 예전보다는 이제 그 변화가 왔듯이 구가 큰 거보다는 이제 작은 걸 선호하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 우리 농가에서는 그래도 수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소구형 양배추 위주로 출하를 해주시고 이제 조금 소비가 살아났을 때 그 나머지 대과도 이제 출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은 그래도 수치 가격 면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배추를 좀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은 한 양배추는 큰데 하나는 지금 뭐 키우다 마은 거지 너무 작아요. 어떤 차이로 보이는 거 좀 짧게 좀 설명 들어볼게요. 올해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처럼 구가 작은 게 좀 보편적이에요. 얘가 꼬꼬마는 아니잖아요. 예, 꼬꼬마 종자는 아닌데 태풍 피해로 이렇게 좀 덜 큰 겁니다. 태풍 영향 받은 거고 이건 네, 지금 이건 보통 평년에 요 정도 수준들은 나오는데 이만큼 지금 삼지 작황이 안 좋아요. 아, 이런 그 출하가 한 반 이상 되다 보니까 네. 그 산지 작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걸 한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출하 시에 사실 좀 이런 양배추들 어떻게 좀 선별을 좀 해서 올려 보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은 이렇게 구가 큰 거보다는 이렇게 소구형을 지금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요런 지금 당분간은 요런 출하를 더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지금 확실한 변화가 왔어요. 옛날 우리 경매사님이 들고 있는 이 정도 양배추가 정말 최고가를 형성을 하고요. 소비자 아니죠. 뭐 식당이나 이제 많은 곳에서 찾는 게 사랑받는 게 이렇게 구가 큰 양배추인데 지금은요. 제가 그냥 한 손에 그냥 겉에 들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구가 작은 양배추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산지에서 출하하시고 선별하실 때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하시고 올려 보내주시면 시세에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상 우리 속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준 양배추 좀 많이 드시고요. 양배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 양배추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언제나 다양한 정보를 잘 매끄럽게 전달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분이죠. 네. 본업이 방송이고 또 취미로 이 농업 연구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농촌진흥청 김창환 연구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채소가 양배추인데요. 먼저 양배추 최근 재배 면적과 생산량 흐름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 양배추 재배 면적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이제 한 5,000헥타 수준에서 계속 좀 증가하다가 이제 2014년도에 7,300헥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6,500에서 7,500헥타 매년 좀 등락을 하면서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생산액 부분에서는 사실 면적과 같이 이어지긴 하지만 2010년도만 해도 한 620억 규모였거든요. 최근 연도에는 1,720억. 그래서 상당히 좀 생산액 규모로는 전체 신선 농산물 중에 꽤 높은 순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현재 국내 재배량이 많지만 여전히 수입도 꾸준한 품목이긴 한데요. 이 양배추 수입 패턴이 아무래도 국내 생산량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국내 생산량에 따라서 수입이 매년 이렇게 등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양배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외식 수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생산량이 적을 경우에는 수입량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들을 매년 보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연도에 보면 이제 2018년도에 850만 불에서 2019년도에 600만 불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생산량과 국내 생산량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게 추세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배추도 뭐 매일 먹는 채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생각나는 그런 채소인 것 그쵸. 같긴 합니다. 실제로 양배추 소비 패턴이 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농촌진흥청 자료 한 최근 10년간의 소비 자료를 좀 살펴보면 변화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은 또 상대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도 꾸준히 찾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 빈도 부분에서는 가구당 한 3.6회 정도, 그다음에 구입액은 평균 한 7,000원 수준에서 등락을 좀 계속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이제 구매 장소인데요. 대형마트는 유지가 되고 있고 전통시장은 좀 감소하고 슈퍼마켓은 증가하는 이런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양배추 하면 뭐 일반 양배추하고 적양배추를 많이 떠올리긴 하잖아요. 아까 뭐 경매사님께서 꼬꼬마 양배추 얘기를 잠깐 예.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 외에도 좀 소개해 주실 만한 품종이 또 있을까요? 네, 그 양배추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적으로 식품이 이제 작은 식품들을 소비하는 어떤 이런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꼬꼬마 양배추라는
거 아까 경매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이 군산 지역으로 사실은 재배를 좀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꼬꼬마 양배추 같은 경우는 규모가 그러니까 이게 미니 양배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양배추보다 좀 작은 규모의 양배추인데 네. 결구가 좋습니다. 그래서 아삭함이 좋고 당도도 높아서 소비자들이 맛있다라는 어떤 평가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군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꼬꼬마 양배추에 대한 소비가 최근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물량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최근 연도만 봐도 한 3배 이상의 생산량 증가를 좀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앞으로 좀 각광 갖는 품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그 작은 농산물을 소비하는 그런 패턴 때문에 이 꼬꼬마 양배추가 일반 양배추를 넘어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양배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딸기부터 보시죠. 오늘 227.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8.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8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딸기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7,143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5,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824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산천군 12,084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담양군은 16,582원, 그리고 충남 논산시 13,898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56,000원, 평균가 16,582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사과 보시죠. 오늘 130.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96.6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4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사과 부사 품종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290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34,000원, 최저가 2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5,000원대, 오늘은 26,000원을 넘어서는 평균가 형성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95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청송군 31,324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장수군은 12,069원, 전북 무주군 18,69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47,000원, 평균가 31,324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83.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07.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6톤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9,326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어제는 2만 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 오늘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24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전북 장수군 17,465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화순군은 15,197원, 경남 창녕군은 17,62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창녕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평균가 17,62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망감류입니다. 망감류 경락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39.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28.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11톤 정도 물량 증가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19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6,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8,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1,45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1월 말부터 지금 2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래프였는데요. 하지만 2월 13일 올해 가격이 11,435원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찍은 이후로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올해 가격이 더 높고요. 오늘 가격 역시 18,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한라봉도 보시죠.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1,45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1,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폭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는 280원 평균가 떨어졌습니다.
자, 역시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대체로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높았던 가격 2월 17일에 12,000원대 가격이 가장 높았던 가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1,453원으로 지난해와의 간격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어서 천혜향도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7,52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5,0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는 거의 15,000원에 가까운 평균가였는데 오늘은 17,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2,53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더 길고요. 보시면 2월 17일 올해 가격이 높은 구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지난해 가격이 높았다가 올해 가격 지난주 21일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7,000원대로 지난해보다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노질 감귤 출하는 마무리가 되고 시설 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인데요. 이맘때 실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의 가격에 감귤을 소비를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귤 소매가 지난해와 그리고 평년과 좀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감귤 시설입니다. 중과 10개 기준이고요. 오늘 평균가 6,534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7,320원, 최저가 4,330원에 판매가 됐고요. 자, 1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평균가는 5,381원이었습니다. 오늘과 비교했을 때는 1,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고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도 역시 5,630원으로 900원 정도 더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이 1년 전과 평년보다 더 높은 시세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 바로 이 망감류인데요. 이 망감류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이번 한 주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됐던 과일이 있죠. 이 단마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비자들께서 이 단마토가 대체 뭐냐, 어떤 품종이냐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단마토 어떤 품종인가요? 최근에 뭐 방송에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다이어트 식품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 단마토라는 거는 품종은 아닙니다. 품종은 아니고 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스테비아라는 그 허브 물질, 그러니까 설탕의 당분 한 300배라고 하는 이 물질들을 재배 방법에 활용을 해서 토마토 자체의 당도를 높이는 이런 형태로 재배해서 이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것들이 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뭐 단맛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과일이라면 샤인머스켓을 저희가 좀 기억할 수가 있는데 단마토 역시 뭐 기존의 토마토에서는 느낄 수 없는 단맛으로 화제가 된 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단마토가 제2의 샤인머스켓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섣불리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매년 새로운 상품들이 뜨고 지고 하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일시적인 인기가 나타나는 품목들이 나타나는데 이 인기들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시장이 형성이 되면 어떤 뭐 제2의 샤인머스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긴 조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고당도 토마토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특화해서 시장을 좀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토마토 약간 새콤함에 항상 설탕 뿌려서 먹어서 단토마토 항상 기대를 했었거든요. 이 단토마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마케팅을 또 잘하면 소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좀 생산 농가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생소한 품목이죠. 그러니까 단마토라는 게 이 생소한 품목에 대해서 지금 단위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생산 방향을 얘기하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토마토 품목과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그 김해 대저 지역에 짭짜리 토마토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짭짤한 맛이 나는 토마토가 뭐냐라는 어떤 일종의 그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이 확대된 어떤 그런 토마토의 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전 마케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이 단마토나 뭐 스테비아 토마토도 어느 정도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도 주부들 사이에서 강남포도라는 그런 닉네임을 얻으면서 굉장히 좀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단마토 같은 경우도 좋은 반응을 좀 꾸준하게 이어가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 망감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감류 하면 사실 매년 새로운 이름의 품종들이 등장하곤 하는데 현재 망감류 품종별 소비자 선호도는 어떤가요? 좀 특이점이 있나요? 그 망감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망감류 한라봉, 천혜향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 망감류 전체의 소비자, 그러니까 구매 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31%였다가 2018년도에 37%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라봉은 조금 감소하는 형태고요. 네. 천혜향 같은 경우가 2010년에 6%였다가 이게 한 15%까지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혜향에 대한 어떤 소비자의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늘이 내린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죠. 네. 천혜향의 인기가 좀 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소비자 선호도가 재배 면적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그 망감류 전체 재배 면적 2012년도 기준으로 한 1,940헥타였다가 2019년도에 4,293헥타, 그러니까 약 214%,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다만 그 한라봉 같은 경우가 여전히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천혜향 같은 경우는 뭐 2010년 197헥타에서 950헥타, 그러니까 한 거의 5배 이상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관심이 생산 면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망감류는 워낙 새로 등장하는 품종도 많고 그만큼 신품종에 대한 기대들이 다 높은 것 같은데요. 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만한, 좀 새롭게 주목해 볼 만한 신품종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새로운 품종들에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예. 진흥청에서 최근에 이제 윈터 프린스라는 이제 망감류 계통의 감귤을 개발을 했는데요. 실제로 망감류보다는 크기가 좀 작습니다. 다만 맛이나 색깔, 과즙이 좀 우수하다는 평가를 시장에서 좀 받고 있고요. 특히 이게 껍질을 까는데 좀 용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평가들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윈터 프린스라는 것들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감귤과 같은 형태의 포장 방법을 통한 상품화, 이걸 통한 마케팅 방법 이런 네. 것들을 좀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 네. 왕자인 건가요? 그렇죠. 윈터 그런 프린스. 뜻이겠죠. 겨울 왕자인데요. 사실 뭐 한라봉이나 천혜향 같은 경우는 워낙 껍질이 두껍고 좀 커서 맞아요. 까먹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크기가 다소 작으면서 껍질을 벗기기 쉬운 윈터 프린스라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망감류까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집중 분석 나후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경락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프리카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45.8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8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빨강 파프리카 5kg 상품 기준 평균가 49,71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54,000원, 최저가 4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평균가는 44,000원대, 오늘은 거의 5만 원에 가까운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평균가 5,03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월 24일까지는 지금 하락세였는데요. 24일 가격 3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24일 이후로는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가격 54,000원의 최고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는 장흥군과 광양시가 가장 높습니다. 54,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창녕군이 가장 높네요. 46,637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노랑 파프리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8,81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55,500원, 최저가 3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5,900원대, 오늘은 38,8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870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자, 역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2일 보시면 31,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죠. 어제 보시면 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6만 원까지 가격이 형성이 됐었지만 오늘 좀 하락하면서 다시 오늘 가격 55,5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4만 원에 지금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진주시와 경남 고성 창녕군이 38,000원대, 화성시가 33,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역시 장흥군이 가장 높습니다. 33,391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외 경남 고성군, 창녕군이 모두 3만 원대, 진주시, 화성시가 2만 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렌지 파프리카도 보시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37,907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8,000원, 최저가 3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거의 35,000원에 가까운 평균가, 오늘은 거의 38,000원에 가까운 평균가 형성돼 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2,92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월 22일에 형성됐던 3만 원의 최고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는데요. 이 가격이 24일부터 좀 상승했고요. 25일 가격 보시면 39,00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최고가였고요. 이 가격 소폭 좀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38,000원의 최고가 형성돼 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는 화성시가 가장 높았네요. 39,000원 기록했고요. 이후에 고창군과 광양시가 38,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진주시와 김제시는 모두 35,000원의 최고가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광양시가 가장 높네요. 36,147원에 거래가 됐고요. 이어서 화성시가 36,139원, 이어서 고창군, 진주시, 김제시가 모두 32,000원대에서 35,000원대 정도의 평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파프리카 경락가 살펴봤고요. 파프리카 경매 상황은 어떤지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가락동입니다. 계속해서요,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록달록 채속의 보석이라 불리는 파프리카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파프리카면 떠오르는 남자. 네, 우리 최영석 경매사님 바로 자리하셨어요.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청과 파프리카 경매과장 최영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아니, 저는 또 한동안 이번 주 들어서 좀 포근하다, 봄날씨다 해가지고 오늘은 좀 그래도 금요일답게 봄이니까 좀 얇게 입었어요, 오늘요. 예. 와, 근데 아직까지 저녁 이 가락동 날씨는 지금 입김이 봐요. 추워요. 예. 추워졌어요. 지금 아까 낮에 비가 오기 시작하더만 저녁에는 또 많이 추워지네요, 날씨가. 그러니까요. 경매사님은 뭐 눈밭에 굴러도 끄떡 없을 지금 복장을 하셨는데요. 와이프가 감기 걸릴까봐 네. 꼭 파카를 입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또 사랑하는 와이프. 네. 아니, 코로나 때문에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더 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 돼요. 예, 저도 좀 빨리 이제 끝나자마자 좀 따뜻하게 갈아입어야 될 것 같은데, 교매사님, 파프리카 경매 분위기 좀 흐름은 어땠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반입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중도매인들 구매력이 뭐 전주 대비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전주 대비 지금 유통업체 밴더들이 그러는데 그 발주량들이 뭐 평년 대비 한 2배 정도 이번 주가 좀 느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니, 구매력이 그렇게 높아졌어요? 아니, 지금 사실 뭐 나가면은 곳곳에서 지금 뭐 장사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 들어오면서 좀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발주가 늘어났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교매사님? 지금 소비 패턴들이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가서 구매를 했지만은 지금 또 온라인 쪽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 쪽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뭐 중소형 마트라든가 대형 마트 쪽에서 온라인 판매를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 영향에 그렇게 크게 관여치 않고 소비는 뭐 원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대형 마트의 발길은 좀 끊어진 상황이지만은 집에서 좀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플러스 뭐 앞서 이제 우리가 방송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예, 지금 뭐 흐름이 좀 좋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냐 그랬더니 평소보다도 좀 우리 주부님들, 소비자들이 파프리카를 더 많은 양을 구매를 한다면서요? 지금 파프리카가 그 면역력 강화 식품으로 뭐 매스컴에 한번 탔더라고요. 언론에 나왔군요. 네. 언론에 한번 타다 보니까 네. 또 그에 맞춰서도 소비량도 또 많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골고루 좀 다 많은 채소들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적으로 뭐가 좋다. 사실 우리네 채소 뭐 골고루 섭취하면 다 좋거든요. 네. 자, 지금 뭐 상황은 좋습니다. 파프리카는요, 구매력 역시도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이 좀 차이를 보일까? 오늘은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전주 평균 한 66톤 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일평균 60톤 정도, 전주 대비 한 6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뭐 한 6톤 정도 감소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하는
소폭 감소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60톤 정도 반입된 상황이고요. 시세를 좀 살펴볼게요. 또 뭐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 평소보다도 뭐 구매를 한 2배 이상 좀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세는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파프리카 얼마에 거래됐어요? 예, 평균적으로 5kg 상품 기준 39,000원대. 예, 그렇게 형성됐고 뭐 39,000원 단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는 한 2배 정도 비싼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평균 시세죠. 파프리카 이제 평균 시세가 39,000원. 9,000원대. 거의 한 4만 원 가까이 지금 형성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경매사님 앞서 짚어주셨듯이 작년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와,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또 농가들 입장에서는 뭐 적정 단가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대량의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반입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농가분들도 뭐 단가는 높아도 그렇게 크게 만족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좀 시세 좀 받쳐줄 때 아유 좀 파프리카 좀 그냥 뚝뚝 딸 수 있는 게 좀 양이 좀 많았으면 좋으련만 지금 산지에서는 뭐 파프리카 지금 딸 게 없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신다면서요? 예. 지금 1월 말 2월 초 일조량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때 파프리카가 나무에 많이 착과시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 이제 그때 착과된 상품들이 지금 출하가 돼야 되는데 역으로 지금은 이제 출하될 물량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뭐 또 양이 너무 많은데 또 소비가 약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소비가 받쳐줄 때 좀 원활하게 파프리카가 좀 출하가 되면 좋으련만 좀 양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현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들에서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현재는요? 지금 동기작 주산지가 경상도하고 전라도 일원입니다. 예. 작황은 어때요, 그 지역들? 작황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일조량 때문에요? 예. 네. 지금도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전라도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프리카가 덜 익거나 맞아요. 또 이게 익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또 과에서 좀 약간씩 막 갈라진 상품들이라든가 뭐 그런 문제 있는 상품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파프리카를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갈라짐과 또 이제 색택이 제대로 고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뭐 사실 오늘도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일조량이 받쳐줘야만이 우리네 채소들은 좀 색택도 잘 형성을 하고 생육 환경도 좋아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날씨 역시도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품질을 좀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좋은 시세를 받는 어떤 파프리카의 특징들은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될까요? 예. 지금 일조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색택이 100% 발현된 상품들 이런 상품들이 뭐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렇게 색택이 덜 발현된 상품이라든가 여기 밤하고 낮 기온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 과피가 이렇게 갈라진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씨가 조금 약하게 형성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왜 이렇게 저렇게 좀 갈라지고 뭐 얘는 뭐 얼룩이에요? 예. 이거는 색택이 아직 덜 발현되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100% 발현된 상품이고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예, 그 정도밖에 발현이 안 된 상황이고요. 예. 어때요? 이런 좀 갈라짐이나 색택이 좀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은 건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좀 일조량이 제대로 지금 받쳐주고 있지 않는 상황 때문인 거겠죠? 예, 지금 일조 문제 때문에 지금 파프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작물 모든 과채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락시장에 반입된 양들이 뭐 전년 대비 크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지금 뭐 평년 대비 시세는 좀 높은 상황이고요. 예. 요즘 뭐 봐도 품질이 사실 이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어때요? 지금 이렇게 한눈에 봐도 붉게 그냥 색택이 잘 빠진 파프리카의 비중이 아무리 좀 부족한 거죠, 현재는? 예. 지금 전체 반입된 상품 중에 한 40%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정상품이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약간의 이제 문제들이 있는 그런 상품들입니다. 예.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파프리카 좀 한눈에 봐도 표면이 조금 갈라짐이 보이긴 하지만요. 영양 부분이나 맛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네. 파프리카 같은 경우 지금 뭐 코로나 지금 19 때문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국내 정세가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또 언론에 뭐더라 면역 강화 식품으로 나와가지고 예. 그나마 전반적으로 다른 상품들보다 다른 품목들보다는 뭐 파프리카 소비는 지금 원활하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앞서 짚어드린 양배추에 대한 상황은요, 사실 썩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우리 몸에 좋은 파프리카가 좀 알려지면서 현재는요, 우리 좀 주부님들이 거의 뭐 좀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대형 유통업체 발주량이 뭐 2배 정도 증가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뭐 대량으로 뭔가를 좀 구입하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좀 치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꾸준하게 현재도 가락동에는요 전국 각지에서 신선한 우리네 농산물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우리 파프리카도 좋고요. 하지만 가락동에 들어오는 모든 채소들 좀 꾸준하게 좀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매사님 또 주말 좀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시라고요. 예, 좀 응원찬 한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파이팅 외쳐주세요. 네. 예, 생산자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짧게. 예. 힘내십시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이상 파프리카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가락동의 파프리카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뭐 소비 동향부터 좀 짚어볼까요? 최근에 파프리카 소비 동향 어떻습니까? 예, 그 2010년도 이후에 파프리카 소비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이런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구매 가구 비율을 좀 살펴보면 2010년도에 68%였다가 2014년도에 84%, 2018년에 다시 76% 이렇게 줄었고요. 구입액을 살펴보더라도 2010년도에 7,000원에서 2014년에 13,000원 올랐다가 최근에 10,000원 정도로 좀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연도별 파프리카 가격 변화는 어떤가요? 그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가격 변화를 좀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가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시장 경락 가격 기준으로 살펴보는 건데요. 2010년까지는 계속 좋아서 2010년도에 최고 가격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소매 가격이 좀 하락하는 추세가 좀 심해서 도매가랑 소매가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내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도 거의 외국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품질 좋은 국산 품종이 많이 좀 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재 국내 품종 가운데 좀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대부분이 이제 외국 품종입니다. 그래서 네. 품종을 좀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필요가 조금 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연구기관에서 계속해서 좋은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헤스티아라는 품종은 당하고 경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를 좀 높게 받았는데요. 특히 당도가 좋다 보니까 이 당에 대한 당도가 높은 부분을 좀 특화해서 마케팅을 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식으로 좀 많이 먹다 보니까 당도가 높은 건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수출 관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출 현황 어떤지 좀 이 부분도 살펴주시죠. 그 신선 농산물 중에 파프리카는 가장 이제 대표 효자 수출 품목입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 기준으로 35,000톤, 금액으로는 9,100만 불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15년도 대비해서는 한 5,000톤 정도 증가한 거고 수출액으로 한 600만 불 정도 증가한 거긴 한데 최근 연도, 그러니까 19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18년도 대비해서 수출 양은 늘었는데 수출액은 좀 떨어진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수출 단가가 이제 하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수출 시장의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프리카의 수출이 최근 들어서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파프리카뿐만 아니라요, 바나나 파프리카라고 이 대왕 파프리카도 또 수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상남도 고성군 농기술센터에서 센터에서 채소 특작팀장을 맡고 있는 이규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성군에서 최근 이 바나나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바나나 파프리카가 어떤 품종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바나나 파프리카도 파프리카의 한 품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육종한 피콜로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색상은 노랑, 주황, 빨강색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게는 한 200g 정도로 일반 파프리카 대비 한 70% 정도이며 길이는 20cm 정도로서 일반 파프리카 대비 2배 정도 더 깁니다. 특히 당도가 일반 파프리카에 비해서 3브릭스 정도 더 높습니다. 일반 파프리카의 당도가 통상 5 내지 6브릭스 정도에 비해서 바나나 파프리카는 8 내지 9브릭스 정도 됩니다. 당도가 더 높네요. 그리고 네.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약간 고추 같은 생김새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바나나 같기도 하고. 네. 지금 바나나 파프리카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바나나 파프리카는 일반 파프리카 마찬가지로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A와 C가 이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면역력을 증진시켜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리코펜 성분은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해 노화를 늦추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맛은 과피가 얇고 과육이 부드러워서 식감이 좋고 특히 그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파프리카인데 먹을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효능이 있지만서도 주의할 점은 파프리카는 성질이 따뜻한 식품이기 때문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다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많은 분들은 좀 주의해서 드셔야 될 것 네. 같네요. 자, 이렇게 좀 다양한 효능이 가득한 바나나 파프리카인데요. 고성군의 재배 현황도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군은 일반 파프리카를 한 20농가, 25헥타 정도의 면적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나 파프리카는 현재 한 농가 0.83헥타에서만 재배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330평방미터의 소면적에 처음으로 시험 재배를 하였고 2년 차인 작년에 본격적으로 판매를 위한 상업 재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일반 파프리카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일반 파프리카 대비 약 7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 형성은 일반 파프리카 대비 1.5 내지 2배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농가 조 수익은 일반 파프리카 대비 약 10% 정도 더 높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바나나 파프리카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예, 식감이 부드럽고 아삭하며 당도가 높아서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소비자들은 바나나 파프리카를 생과나 음료, 샐러드용으로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일반 파프리카 수출도 많이 하는 이 고성군에서 바나나 파프리카 수출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나라로 수출을 하고 또 수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작년 8월에 이제 파종한 바나나 파프리카는 올해 6월까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예상 수확량은 100톤 정도로 이제 보이며 내수 시장에 한 약 70% 정도 판매하고 약 30%는 일본에 이제 수출할 계획입니다. 올해 2월 현재까지 일본 수출 물량은 한 6톤 정도 됩니다. 네, 아직 바나나 파프리카가 많이 알려진 그런 품종은 아니지만 경상남도 고성하면 또 파프리카가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월동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4,296원입니다. 최고가 6,660원, 최저가는 1,98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와 같은 평균가가 되겠고요.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4,753원입니다. 최고가 5,660원, 최저가는 3,000원이고요. 어제보다 29원 하락한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노지감귤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6,416원, 최고가 6,980원, 최저가는 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64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파프리카 200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시죠. 1,719원이네요. 최고가 2,490원, 최저가는 99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74원 떨어졌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9,239원에 판매가 됐고요. 돼지 삼겹살 1,609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목살은 1,580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보겠습니다. 5,378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마스크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관련해서 어제 오늘 다소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매일 총 350만 개의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과 의료적으로 필요한 곳에 먼저 좀 지급을 한 후에요.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좀 배분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이 마스크 확보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를 좀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해진 수량을 좀 잘 지키셔서 마스크를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외출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도 네. 한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는요. 네, 그래도 가락동 365 시청자들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좀 달려와 주신 분이죠. 네, 김창환 연구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벌써 3월이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오이와 국산 열대 과일 그리고 한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가락동 365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